노발대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위원장 김주영입니다. 5월의 첫날은 128주년 세계노동절인데요. 앞으로 한국노총은 여러분의 즐거운 일터를 위해 노동의 참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더욱 폭넓게 소통할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고 더 활발한 소통을 기대하겠습니다. 곳곳에서 땀 흘리는 대한민국의 2천만 노동자 여러분, 128주년 노동절의 의미를 다 같이 새기면서 다음엔 직접 스튜디오에서 청취자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노발, 대발. 대한민국의 2천만 노동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송주 씨, 우리가 지금 팟캐스트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팟캐스트 방송은 이렇게 외모가 이렇게 우리 보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머리 안 감고도 네, 돼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외모에 신경 쓰시는 두 분 오늘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발 대발에서 뜨고 싶은 두 남자. 우리 좋겠다. 떴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욕심이 많은 우리 김영동 변호사님하고 박덕수 소장님 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직 안 떴던가요? 주위에서 좀 얘기를 하더라고. 조금만 더 노력하세요. 네, 네. 방송이 좀 더 낫다 하는 사람도 있고 평소와 다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외모에 신경 안 씁니다. 오늘 신경 쓴 것 같은데요? 아니.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전혀 없습니다. 그냥 머리만 감고 오시는 세수도 거죠? 안 했어. 저 자리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어쩐지. 자, 눈곱 띄시고 이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직장 내 성범죄. 예, 우리 그 서지현 검사의 네. 그 용기 있는 미투 네. 운동에 힘입어서 직장 내 우리 성범죄 고발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뉴스가 이제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1월 29일 JTBC 뉴스. 서지영 검사 인터뷰. 그러면 문제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어디서 근무하실 때죠? 제가 서울 북부지검에 근무할 2010년도의 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제가 범죄 피해를 입었고 또 성폭력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거의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아닌가. 굉장히 내가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했구나라는 자책감에 굉장한 괴로움이 컸습니다. 제가 2010년 10월경에 어느 장례식장에 참석을 했었고요. 장례식장에? 네, 맞습니다. 거기에 그 모 검찰 간부가 이제 동석을 하였습니다. 예. 제가 바로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요. 사실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여전히 떠올리기는 굉장히 힘든 기억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또 나눠보긴 할 텐데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피해 사례를 듣고 나서 함께하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간절했던 첫 직장 생활이 악몽이 됐다라는 어느 신입사원의 이야기인데요. 좀 전해드릴게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사장 비서로 일하고 있는 23살 신입사원입니다. 악몽이 시작된 건 입사 후 한 달 정도 지나서였습니다. 비서 업무를 잘하려면 서로 좀 더 친해져야 한다면서 사장이 퇴근 후 술자리를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이야기를 하며 힘든 건 없는지 업무에 관한 걸 물어보더니 시간이 조금 지나자 돌변하더군요. 갑자기 저를 껴안고 강제로 키스를 하는 겁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몇 번이고 밀쳐내길 반복하다가 겨우 술자리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견디기 힘들었지만 일단은 참고 넘어갔습니다. 회사를 관두면 부모님이 실망하실 것 같았고 제가 싫다는 표시를 했으니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라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 사장은 툭하면 사장실로 불러서 껴안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성추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렇게 두어 달이 흘렀고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져서 더는 다닐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죠.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처했어야 하는데 용기를 못 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는지 또 고발하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와, 이게 사연을 들으니까 아주 열받네요. 아니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런 진짜. 그렇죠. 사실 요즘 청년 실업 문제가 많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렵게 회사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도 고발하기 어렵고 네.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심정인데 맞아요.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네. 이 성범죄를 저지른다라는 게 정말
욕 나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사실 지난해 말이죠. 국내 최대 가구 회사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을 했고 또 그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면서 여러 기업들에서 성범죄가 있었다. 이런 너나 할 것 없이 내용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 뭐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장기 자랑을 강요한 병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직장 내 성범죄가 심각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박 소장님 이게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좀 느껴봐야 될까요?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 같이 네. 저도 몇 군데 확인을 좀 하려고 네. 이제 준비를 합니다. 저도 뭐 그냥 오는 거 아니고요. 노력하는 남자. 하죠. 네. 검색도 하고 하는데 네. 와 이게 너무 많아요. 음. 통계나 뭐 이쪽을 보면 네.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 피해. 자다. 아. 야, 2명 중에 한 한 명이 명. 예. 50%다. 예, 그러네요. 예. 또 사건 자체가 음. 정말 쉬쉬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그럼요. 가 있잖아요. 말 그럼, 못해요. 예, 밝히지 않으실 거거든요. 네. 수면 밑에 있는 사건까지 하면 정말 대다수의 여성이 현장에서 겪지 않을까 하는 그 좀 생각이 있고 더 심각한 거는 알고도 참고 넘어가는. 맞습니다. 그냥 참고 예, 넘어가고. 예. 왜냐하면 직장 내에서 그 부당한 대우 갑질 성폭력을 당해도 이게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생존권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참는 경우도 정말 많다. 예. 좀 심각성을 저도 이번에 확인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아,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의 한 대다수가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맞아요. 이렇게 넘어간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내가 이 문제 제기를 해봐야 뭐 달라지지 않을 거다. 아. 그리고 뭐 그냥 남성 중심 사회에서 그냥 관행적으로 갈 거 아니냐. 음. 예?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범죄를 묵인해 왔는지 네. 그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여성이지만 만나봤을 때 오히려 그 여성이 피해자가 됐을 때 그 여성을 탓하는 게 많대요. 그렇죠. 네가 옷을 그렇게 짧게 입고 다녀서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알리지를 못했다 이런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명확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 성희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김 변호사님이 좀 먼저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명확하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성희롱, 성폭력, 성폭행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일상적으로는 혼재해서 쓰는데요. 네. 네. 법률적으로는 그 매우 큰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 이따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우선 성희롱만 가지고 얘기를 드린다면 네. 이 근거 법률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의 규정을 적용해 놨는데요. 네. 성희롱은 원칙적으로 직장 내에 벌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희롱한다 네네네. 이런 걸 가지고 법률적인 개념으로 성희롱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장소적 개념이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전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 예. 성희롱은 직장 직장 내. 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오, 물론 몰랐어요. 예. 그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와 관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위와 업무. 예, 직장 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법률상의 성희롱이라 그럽니다. 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 3개월 정도 됐는데 등치가 건장하다. 네. 네. 그런데 이분이 이른바 성적 언동을 과장님께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과장님께 성적 언동을 늘 보이더라. 이런 경우도 성희롱에 해당될까? 미친놈 아니죠? 지위를 이용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김승주 아나운서님 네. 제2의 인생을 꼭 사시길 바랍니다. 아, 로스쿨 공부하라고요? 가야겠네요, 예. 승주 씨는. 아유, 공부는 안 할랍니다 이제. 아직 어리신데요. 네. 아닙니다. 예, 설명 방금 계속해 주세요. 굉장히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다. 응. 지위를 이용하기 어렵다. 뭐 이런 표현 쓰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성희롱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밑에 사람들이 그렇게 뭐 성희롱이나 이런 발언이라든가 행동을 해도 전혀 문제가 그럼 되지 않나요? 성추행이나 성폭행 쪽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처벌이 되는 것이겠죠. 음. 성희롱도 넓은 의미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과 관련돼 있지만 보다 직접적인 자기의 성적 결정
자기 결정권에 침해 주는 그런 성범죄가 이른바 성폭력, 성추행 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법률적으로는 형법이 있고요. 네. 또 성폭력 처벌특례법이라고 강간, 강제추행, 뭐 우리가 입에 담기 어렵습니다만은 중강간 이른바 성과 관련된 범죄를 일괄해서 네.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전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아동에 관한 성범죄일 경우와 관련된 처벌도 따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성폭력의 대표적인 성희롱과의 차이 요건이라 그러면 네. 물리적 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 물리적 힘이요? 예, 물리적 힘이 필요한데 네.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이 물리적 힘이라는 것이 반드시 강제성이 엄청나게 요구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다. 예를 들면 뭐 지하철 속에서 많이 지나가는 그런 네. 행인들 속에 가슴을 치고 지나갔다. 네. 그랬을 때도 우리가 흔히 보는 강력한 그 힘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데 네. 법원에서는 이 부분도 위력을 사용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성추행, 성폭력이 네. 굉장히 넓게 인정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네. 그렇구나. 일단 저희가 용어 이제 개념 정리를 네. 해주셨는데 일단 네네. 앞선 그 사연의 사례자의 경우는 직장 생활이 처음인 신입사원이에요. 그야말로. 그렇죠. 신입사원. 근데 아무래도 위상사라고 하면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이거는 자신의 뭐라고 그럴까요? 잘못된 욕구? 그 맞아요.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박 소장님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죠 사람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죠. 이 인간은 좀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짐승 같은. 네. 네. 뭐 걔한테 미안하긴 한데 이번에 홍군형 안 내면 똑같이 반복하거든요. 그렇죠. 집어넣게 못 줘요. 네. 홍군형. 예. 그래서, 홍군형. 네. 예. 네. 예. 하여튼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좀 결론에서 나올 부분이긴 한데 네. 이제 이 피해자의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이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첫 번째는 회사 내에서 이제 구제 절차를 좀 밟길 저희가 추천을 하는데 네. 이제 3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는 노사협의회가 있고요. 노사협의회. 예. 고충처리위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전달해서 네. 아까 말씀하신 이제 고평법, 뭐 고용평등법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의한 회사 내 적절한 이제 징계나 네. 인사 이동 뭐 이런 걸 좀 요구하는 과정이 있고 네. 그렇게 하려다 보면 일단 피해 당하신 분이 좀 약간 용기 그쵸. 이것도 용기 있어야 문제예요. 돼요. 피해자가 용기를 용기 갖는 내야죠. 것도 네. 문제긴 한데 피해자가 용기 갖고 결심을 해서 근거 같은 걸 좀 많이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거를. 네. 예, 네. 근거 또 내가 이 가해자한테 어디까지 내가 요구할 거냐. 이제 딱 드는 생각이 사과 받아야죠. 당연히 당연히 근데 받아야죠. 이 사과 수위가 뭐 정말 공개 사과 아니면 정말 뭐 직원들 다 모아놓고 하든가 그것까지도 과할 수도 있는데 피해자가 좀 웬만큼 좀 그 냉정하게 네. 예, 판단을 해서 일단 회사 내에서 구제 절차 밟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는 일단 거기서도 안 된다.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여성보다는 네. 그 고참 직원, 그렇죠. 상사 중심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럴 땐 이제 외부 사법적 구제 도움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고용노동부 네. 이제 보통 뭐 남녀 문제 이렇게 되면 경찰서 가야 되는 거 네. 아니야 뭐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제 고용평등 일하는 조건에 관한 문제는 노동부 소관입니다. 노동부. 예. 이 건도 고용노동부. 직장 내에서 발생해가지고 내 근로 조건이 안 좋아졌다 이 판단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좀 넣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변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뭐 성폭력 뭐 성추행 그 하여튼 형법이나 뭐 성폭력 특별법에 저촉을 받는 거는 경찰서 가셔도 무방하고 네. 이제 검찰로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다시 또 노동부에 그러니까 이관되는. 보통 그냥 네. 헷갈린다 싶으면 네. 헷갈리시면은 노동부에 가시면은 예. 또 자기들이 알아서 검찰로 보낼 건 보내고 뭐 이래 하니까 예. 근데 또 약간 힘이 좀 강제성이 약하긴 한데 국가인권위원회 많이 네. 추천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예. 권리구제 관련해서 맞습니다. 이 성희롱 관련해서는 인권위에 이제 진정을 넣고 인권위 같은 경우는 노동부는 이제 피해자가 가야 되지만 네. 제3자가 또 아. 진정이 가능해요. 본인이 안 가도. 예. 이 문제 관련해서는 인권위도 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민사상 또 손해배상 청구도 네. 가능하다 이렇게.
네. 이번 사례는 사실 그 직장 상사, 네. 더군다나 이제 직장 상사기 때문에 고용상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의 그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을 한 경우여서 더더욱 이 악질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업주 이거, 네. 이거 더 세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력하게. 이 케이스는 네. 단순한 성희롱이 아니고 음. 적어도 성추행이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성희롱을 한 자는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최고 해봐야 1,000만 원 정도의 과태료입니다. 아, 과태료요? 예, 벌금도 아니고 과태료? 성희롱은 과태료 수준밖에 예.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놀랬구만. 그러면 포섭을 할 때 상대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우 경미한 거 있지 않습니까? 라고 볼 수 있는 거. 그 정도가 성희롱이지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것은 대부분 성추행 내지 성폭행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방금 네. 케이스는 예. 성추행에 명확하게 해당되는 거고요. 네네. 성추행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게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내지 형법 이런 데 보면은 최대 징역 2년 내지 3년 이상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예. 이 가해자는 그것도 지위를 가지고 이용했기 때문에 네. 예.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래 보입니다. 네, 진짜 그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죄값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요. 앞서 이제 사실 언급을 해주셨어요. 근데 개인이 혼자서 고발하고 소송하고 네. 이러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진 않잖아요. 어렵죠, 저희가 진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다시 한번 박 소장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작년 2017년 11월 달에 이 여가부, 여성가족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네. 그 성폭력 근절 대책 합동 발표해가지고 했는데 네. 여기에 보시면 일단 기초 상담은 대표 전화 1350 1350에 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이제 할 수 있게 하고 광역별로 고용평등 상담실이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여성 노동자회가 많이 운영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여기에 기초 상담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 고민 너무 많이 하지 네. 마시고 네. 긴가민가 할 때는 1350 1350 예, 예. 이번에는 남성 중심 조직 문화, 이 또 교육 부재 등으로 인한 네. 직장 내 성범죄 원인과 처벌 내용을 중심으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네.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여자 직원이 이제 저를 성추행으로 이제 신고를 했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함께 일하면서 이제 힘을 내라고 몇 번 어깨를 툭툭 쳤고 이제 피곤하니까 제 어깨를 가볍게 안마를 좀 해줬는데 별로 거부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나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지나갈 때마다 이제 힘내라고 어깨도 쳐주고 주물러도 줬고 반대로 저한테 이제 안마를 시키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얼마 후 여직원이 이제 개인적인 사유로 이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면서 저를 직장 내 이제 성범죄로 신고를 했습니다.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죠. 신고를 당했다는 것도 황당하지만 이제 저는 이를 어찌 해결해야 될지 좀 답답하고 이제 미치겠습니다. 이런 이제 그 사례인데요. 네네. 박덕 소장님, 예. 주로 소장님은 이제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제 상담을 해주시잖아요. 예, 예. 이번 그 사례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담을 해주셔야 되나요? 일단은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이 중요하다. 네,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편한 마음 뭐 의도가 있으시겠지만 그거와는 상관없이 피해자 중심이 돼 현재 뭐 판례나 여기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죠. 피해자 중심의 입장에서 보되 그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 사람의 감정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좀 종합해서 네. 보게끔 그렇게 이제 좀 돼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뭐 우정이나 이끌림에 관한 뭐 의한 교제 아니면 특정 여성에게 뭐 반말, 단순 업무 지시, 뭐 음란한 눈빛 좀 이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 지금 신체 접촉이 또 있었고 네. 그렇죠. 이걸로만 봐서는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좀 강제성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그 피해자 여성께서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 그래요? 예, 예. 그렇다면 뭐 이제 저희가 깊게 사건을 수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예. 해당 여직원이 언짢아 했고 불쾌했다면 여기에 대한 진지한 사과 표명이 먼저 돼야 되고 또 그 사과를 해야만이
또 직장 내에서의 징계나 이런 부분도 감경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답변을 좀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자 우리 노동자 여자 직원이 이제 느꼈을 감정 예.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나는 아닌데, 예. 나는 그거 아닌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그죠. 거죠. 예. 이게 좀 연결이 돼 있는 부분 같기도 한데 사실 대부분 그 가해자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했어야 뭐 성범죄가 성립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사실 많이 하시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네. 생각하죠. 근데 이 예. 법에서는 가해자의 의도가 어떠했는지를 좀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는 건가요, 변호사님? 뭐 방금 나오셨지만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예. 오히려 선이었다. 또 상대방이 네. 그게 거부하지 않았다. 라는 어떤 주관적인 가해자의 주관적인 의사는 법률적으로 봤을 때 크게 고려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 보통 얘기하는 경우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시각으로 봐야지 네. 객관화돼야 된단 말입니다. 네. 주관적 기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 단호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요 케이스를 좀 보면 딱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전혀 상대방도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되는 시점에서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는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도 네. 상황이 벌어졌다라면은 초창기 처음에는 그게 어떤 범죄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후자에 이르렀을 때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이르러서는 가해자도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좀 매번 그거 물어볼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상대방이 no라는 구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언행으로 보이는 부분도 no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더 나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그렇죠.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멈춰야죠. 그걸 했을 수도 있어요. 피해자가. 근데 여기엔 안 예, 담겠죠. 그렇겠죠. 가해자의 그렇죠. 내용이. 예. 자기가 유리한 그렇죠. 쪽만 이제 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사실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그쵸. 같아요. 뭐하러 남의 굳이? 신체를 그죠? 그게 신체 만지고 싶으면 자기가 접촉만- 자기 몸 만지지 뭐하러 남의 몸을 만져요? 요즘 그 네. 안마 의자 좋은 거 있는데 그러니까. 한 사줘. 그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신체 네. 접촉이라만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가 아까 터치에 대한 부분도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좀 폭이 넓다 그랬는데 흔히 말하는 끈끈한 눈빛 이것도 기분 나쁠 때 사실상 많아요. 터치입니다. 그렇죠. 그쵸. 예. 어. 그다음에 기분 되게 나빠요. 예. 사실. 예. 말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말 자체가 또 폭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야 그게 무슨 죄이겠냐라는 수준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평균적인 시각보다 더 높게 우리는 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네.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할 만나는 세상 한국노총 우리 함께 만들어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일하는 당신 한국노총이 지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의 이야기를 나눌 때 절반 정도가 회식 장소에서 일어난다. 아, 그렇죠. 정말 회식 장소 문제 많이 네. 있죠.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이 있는 어찌 보면 공개된 장소에서도 버젓이 이런 범죄가 이런 행동들이 일어난다, 저지른다라는 이야기인데 네. 그 정도로 좀 소장님 우리가 인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특징적인 뭐 특성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아이, 네, 소장님. 이상한 것만 저 저 경험 없습니다. 경험 없고 저도 이제 상담 케이스 상담을 하시니까. 네, 상담. 예. 내용으로. 좀, 예. 이런 거 변호사님한테 다른 분들은 아무 그런 생각 안 하고 있는데 혼자 왜 또? 아니 나쁜 놈들 얘기만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보편적인 게 그 여직원 뭐 특히 신임 여직원 네. 상사 옆에 네. 부장님 과장 그렇죠. 옆에서 시중 들게 하거나 우리 드라마 보면 또 그런 거 많이 많아요. 나와요. 그런 거 예. 없애줘야 되는데 네. 노래방 가면 또 뭐 신임 여직원 또 그 상사 옆에 앉혀가지고 노래 부르게 하고 춤추고 뭐 강제로 브루스치게 하고. 그러니까요. 그 뭐 안태근 뭐 실명 얘기해도 되죠? 나쁜 놈이니까 안태근 뭐, 검사장. 다 실명 나오니까. 예. 검사들도 여검사들 뭐 네. 옆에 앉. 이게 참 문제인 거죠. 아, 그것도 이제 범죄인데 성범죄를 저지른 상사들도 많고. 아 근데 이게 제대로 처벌을 받고 있는지가 사실 궁금해요. 맞아요. 이게 막 오죽만연했으면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소송으로 유죄 판결이 나면 어떤 처벌을 받고 있는지 또 이게 제대로 그 범죄를 저지른 그 직장 갑질한 상사들이 벌을 받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 김 변호사님. 얘기를 자꾸 하면 할수록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는데 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건 또 짚고 넘어가야겠죠. 성희롱 같은 경우에 사업주가 성희롱하면은 1,000만 원의 과태료. 과태료 그죠? 받게는 꼴랑 1,000만 원. 예, 아마
김승주 아나운서님 지금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네. 그런 상황이고 네. 변호사님 그 예. 1,000만 원도 최고가 1,0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십시오. 그건 성희롱이고 네. 성추행으로 갔을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직장 내 성추행이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성폭력 특별법에서 보면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해서 네. 최대 2년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입증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실형이나 이 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론 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네. 강간으로 나아가거나 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신체에 위해를 실제 입히거나 했을 경우에는 물론 최대 무기징역까지 엄벌하게 돼 있는 그렇게 조문 형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 그렇게 나온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실제 뭐 이 우리나라의 형사 특히 이 성과 관련된 범죄에 있어서 네. 얼마만큼 제대로 처벌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 사회적인 여론은 굉장히 법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박 소장님 또 보셨던 그 성추행 처벌 관련된 사례들이 또 있으실 텐데 어떤 좀 예들이 있을까요? 예, 저도 뭐 좀 검색을 해봤는데 네. 네. 그 실제 뭐 지역 농협에서 아주 심각한 성폭력 가해자한테 정직 6개월. 근데 얘가 한 짓을 보니까 네. 사적 만남 강요하고 스토킹 짓하고 네. 음란물 보내고 뭐 카톡 같은 거. 네. 예. 또 업무상 보복을 또 지시하고 외모 비하하고 성추행 뭐 하여튼 백화점. 종합 선물 성희롱, 세트네요. 성추행 종합 다 선물 했네요. 세트. 근데 그냥 정직 6개월. 꼴랑 예, 정지 예. 6개월. 예, 이런 말이 게 됩니까 있었고, 이게? 또 모 제약회사 또 봤더니 하여튼 상사의 그 성추행 정직 1개월 이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상사기 때문에 정직 한번 당하고 나면 그 피해자를 좋게 안 보겠죠. 그렇죠. 어떻게든 또 당연히 그렇죠. 같은 공간에서 또 일을 해야 되는데. 보복하려고 하고 부고죄, 명예훼손죄 네. 또 역공을 할 가능성도 있고. 네. 뭐 2011년인가요? 그 판사가 법정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더 당황하게 만드는 뭐 이런 오히려? 멘트 멘트 날린 적이 있고 금년 3월 1일 그 어떤 근로감독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담을 얼마 참다 용기 내서 갔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추접죄다. 예? 추접죄. 추접죄? 그러니까 야 생소한 용어네요. 그러니까 이 추접죄. 근로감독관도 네. 성희롱에 대해서 전문성도 없었고 어. 또 남성이다 보니까 네. 쉽게 넘어간 거예요. 그냥 피해자한테 다니세요. 또 다른 상처를 준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예, 없어. 2차 피해 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요즘 그 미투 운동을 보면서 예. 지금 뭐 금년에는 뭐 그 법적 처벌 수위도 높였다고 하는데 거기에 의지하지 않고 미투 운동이 있다는 거. 미투 운동 핵심은 대중한테 알리고 호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즉 법적인 처벌 수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건 대중밖에 없다. 이게 또 핵심이 아닐까. 맞아요. 예. 그래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네. 실제 처벌이 강하게 네, 그때 이루어져야 이루어져야 된다. 된다는 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 말씀에 네. 대해서 좀 어떤가요?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봤을 때 네. 너무 처벌이 약한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다소 강화는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우 그 처벌 수준이 약하다라는 것이 중론이죠. 네. 그렇죠. 우리가 보통 비교하는 것이 뭐 미국 같은 영미법계인데요. 뭐 성폭력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 당연히 신상 공개 뭐 우리가 그것도 도입됐습니다마는 평균 잡아 보통 25년 전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는 그런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직접적인 연결되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이 미성년자에 대한 그 성폭력 이런 부분들은 네. 거의 무기징역이라고 보면 되죠. 대표적인 그 메간 소녀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저희 우리 법률도 많이 그 모델로 삼고 있는 부분인데 메간법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네. 사실상 종신형에 처해진 그런 사건입니다. 실제 그 외국은 그렇게 엄하게 처벌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보게 되면 상사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이 네. 또 성추행이 이런 비단 여성만의 문제는 또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맞습니다. 남성들도 상당히 많은 그 성범죄의 그 피해에 노출돼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많잖아요. 네. 이게 남성 중심의 사회니까 이제 드러내기가 좀 어려운데 그 여성 상사에게서 성적인 농담이나 신체 접촉을 당하는 이제 남성들도 많고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사례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저는 어린 나이에 가정을 이룬 남자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선배 한 명이 툭하면 나이도 어린데 애가 왜 둘이나 되냐? 섹스를 참 좋아하는 놈이구나. 사고 쳤냐? 그런 식의 말을 던집니다. 옆에 동료들이 그걸 듣고 웃을 때면 수치심이 들고 화도 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동성 상사와의 관계에서도 성립하나요? 아, 동성이시군요. 네, 솔직히 남자들끼리 이런 뭐 농담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뭐 있었고요. 저도 사실 많이 좀 당했던 네네네. 건데 뭐 직장 상사가 이제 당하셨어요? 이런 툭하면 이제 이런 술자리에서 말로써. 말로써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고 어. 그때 정말 그냥 승질 같은 죽방 한번 날려가지고 하고 싶은데 네. 그 다녔죠. 네, 왜냐하면 저도 그때는 생존권의 생존권의 문제. 문제가 있으니까 예. 이게 이제 이성간이 아닌 동성간에도 이 성범죄 또 이 성희롱 이런 것이 성립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성범죄는 성립하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성희롱도 성립하죠. 성희롱 성립합니까? 예. 여성 남성 구분 없죠. 아, 그런가요? 예. 역시 소장님이 훨씬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신 거. 그럼 이제 남성들도 이런 사례들 불쾌하고 이러면은 예. 이제 우리가 신고하고 예, 처벌을 예. 요구하면 된다 이런 예, 거죠. 예. 이번에는 저희가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서울 여성노동자회 조사를 보니까 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57%가 회사로부터 파면이라든가 해임이라든가 폭행, 폭언 등의 불이익 조치를 경험하게 됐고 네. 72%는 결국 회사를 관두게 된다. 이런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사실 앞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왜 피해자가 더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건지 박 소장님도 이런 피해 사례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그 2차 피해 경우도 이제 좀 많은데요.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용기 내서 이제 상담을 하거나 했는데 그 상담자의 경우 내담자의 비밀 유지 되게 신경 써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하죠. 예. 근데 여기에서 좀 쉽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뭐 네가 꽃뱀 아니냐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좀 발생을 하고 상사 입장에서 역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상사가 갑이기 때문에 나머지 자기 부하 직원들 통해 가지고 상황을 왜곡해 가지고 그분을 이제 왕따 시키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2차 피해고 의도치 않게 거기에 동참하면 2차 가해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다양한 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좀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가해자를 욕해야지 왜 그 피해를 당한 우리 직원들을 욕을 해야 되는지 이거 참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헛소문. 또 상사에 의해서 그렇게 나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도 이 범죄라는 인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뭐 그거 있잖아요. 또 좋은 게 좋은 거 있고 이제 여기서는 오늘 좀 특화돼서 얘기는 안 됐는데 비정규직 그 노동자가 피해를 받았을 때는 대부분의 직원이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 또 상사의 편을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2차 피해는 어쨌든 기업에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이 그동안 피해자 구제에 적극성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냥 덮기에 바빴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덮으려고 하고 예. 이 소문이 바깥으로 안 나가게 하려고 이제 그런 것에 급급했었는데 아니 그렇다면 이게 법과 제도적으로 좀 강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김 변호사님 어떻게 이걸 강제해야 될까요? 예방적인 교육도 필요하지만 방금 같은 케이스에서 그 성희롱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 그다음에 근무 장소를 변경시켜 주는 것. 본인이 원할 때는 유급휴가를 주는 것. 한 성희롱 가해자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징계를 줘야 되죠.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직접적 이 케이스와 관련돼서 직접적인 것은 오히려 피해 근로자 내지 피해자 내지 그 신고자에 대해서 사용자가 불이익 조치를 한 겁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평법에서 아예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형사처벌 조항인데요. 뭐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주거나 징계를 하거나 그다음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해서 엄벌에 처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법은 또 작년 2017년 11월 달에 이렇게 보다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개정이 된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고발이나 소송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사실 문제를 어떻게 입증해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보면 늘 피해자가 이걸 입증을 해야 되는지 맞아요. 사실 피해자가 입증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러면 어떻게 증거물을 또 우리가 어떻게 모아야 되고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원래 입증은 피해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처벌을 구하는 수사기관 특히 검사가 해야 되는 건데 네. 뭐 어제도 대검찰청에 잠깐 다녀왔었는데 대검찰청에요. 예, 불려간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수사기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맞아요. 물론 인력이나 어떤 많은 재원에 있어서 부족하고 따르는 부분은 있지만은 그래도 수사기관에 성범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처벌하겠다는 의지 다시 한번 촉구하고요.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고소하면 그걸로 사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그 수사 단서라 그러는데요. 네. 그게 그래도 보다 명확하거나 보다 분명해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데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증거, 다시 말해서 CCTV나 이런 게 있었으면 또는 녹음된 부분이 있었으면 가장 좋겠지만 보통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그거를 최대한 주관적인 입장이지만은 기록을 해두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메모를 해놓는다든지 그다음에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든지 또는 꼭 외상이 없더라도 이런 경우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죠. 정신과나 이런 데 내방을 해서 내원을 해서 의사님하고 전문적으로 그 케이스에 대해서 상담을 받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단까지는 아니더라도 내원을 했다라는 기록 정도 남겨두시면 그것이 수사하는데 큰 단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제가 피해자 이제 취재를 하면서 한 명 네. 만난 경우가 있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너무 시달리다가 1년 뒤에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하는 과정인데 1년 뒤에 네, 너무 괴로웠었는데 네. 참다가 이제 소송을 진행하게 됐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1년 지났으니까. 그 당시에 너무나 다행이었던 게 그 당시에 이제 피해자가 친구한테 네. 또 그 인간이 나에게 몹쓸 짓을 하려고 한다. 손이 또 이렇게 다가온다. 이렇게 카톡을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증거가 돼서 그 가해자한테 어느 정도의 처벌을 조금 진행할 수 있었던 그런 기억도 또 지금 생각이 나네요. 천만 다행이네요. 그래도. 네. 이게 참 다행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렇게요. 그나마 벌을 할 수가 그나마 있으니까. 그 증거라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 가해자를 처벌할 네. 수 있었으니까 그죠. 그렇죠. 가해자 같은 경우 다 네. 상급자잖아요. 그렇죠. 네. 회사가 아마 상급자 편을 들 가능성이 높은데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증거 확보가 이게 어떻게 보면 만만치 않은 만만치 맞아요. 않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좀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걔가 알고 나쁜 짓을 했든지 그 여부를 떠나서 네. 하지 마. 여기에 대한 좀 명확한 입장 그걸 이제 녹취하거나 그렇죠. 그럼 이제 거기서 뭐 변명을 하든 뭐 사과를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가 좀 일종의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이거 되게 불쾌하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먼저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시는 게 이 또한 근데 용기가 또 필요하죠. 그런데 이 사업주가 그런 예방 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노총이나 네. 정말 정부가 해야 되는 부분도 이런 내용이라 공교육이 말입니다. 필요한 부분이죠, 예. 분명히. 어떤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본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네. 적극적으로 놓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까지 아니면 지식이에요. 당신 정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에 퍼졌을 때 잘 네. 해결이 되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죠. 최근에는 엉뚱하게도 예. 여성과 남성의 대립 구조, 갈등 구조가 야기되고 있고 맞습니다. 이제 회식 따로 하자. 맞아요. 뭐 이런 네. 해결책으로 펜스룰. 펜스룰이 언급되고 맞아요. 있는데 여성이랑 또 뭐 같이 자리하면 괜히 우리가 또 범죄자 될 수 있다는 아이가 맞아요. 펜스를 치는 거죠. 네. 네. 그 사실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갈 건 아니지 않나요, 박 소장님? 네? 좀 오바 아닙니까 오바. 그죠? 오바요 오바. 잘못 안 하면 되지.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이제 감수성이 좀 없는 세대일 수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여기에 대해서 뭐 배워본 적도 없고. 그렇죠. 네. 교육 근데 안 지금 받았으니까. 얘기하는 이 많은 사건들은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개념의 이해 정도가 아니고 인간에 대한 예의거든요. 아, 그렇죠. 정말 그렇죠. 여기서는 핵심은 사회적 공감대의 네. 문제인데 결국에 공감대를 만들고 연대할 수 있게 하려면 교육밖에는 저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동의합니다. 계속 노동교육, 노동인권교육
교육도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네. 여기에 대한 성평등 교육에 대한 그 보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도 얘기하신 것 같이 그 고평법에 매년 1회 이상 그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게끔 돼 있는데 네. 의무죠? 예, 네. 의무죠. 네. 근데 이게 실시되더라도 이게 단지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하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시험 거잖아요. 봐야 돼 시험. 네. 형식적으로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음. 네. 근데 뭐 형식적이어도 네. 뭐가 잘못이라는 것 정도만 알면 최소한 몰라서 그 저지르는 행위는 또 없어질 것 같고 네. 뭐 형식적이라고 해서 이걸 안 하면 안 된다고 좀 보고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승주 씨. 네. 이런 성희롱, 성추행, 이 성범죄가 산업재해하고도 사실 연계가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 성희롱, 산업안전이요. 성범죄는 사실 그 일하는 노동자들의 마음에 이제 병을 생기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당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심한 그 정신적 트라우마를 이제 겪게 되고 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고통이 건강. 생기는 거죠. 건강도 이상이 생기고 이제 마음의 병이 심해지면 자살까지도 할 수 있는 네. 이게 중대 범죄거든요. 네. 이런 것을 인해서 노동자가 자살하거나 사망하면 이건 기업이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범죄나 성추행이 이런 거는 살인죄로 엄하게 전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김 변호사님 이런 측면에서 좀 제도적 장치라고 할까요? 소장님이 산업 안전에 대한 관점에서 접근을 했는데 네. 100분 공감하고 또 소장님이 가지고 계신 이해도에 다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10분 공감하는데 이 고평법이 만들어진 지가 30년 됐고요. 우리가 아는 그 서울대 우조교 제가 입학식 할 때쯤 피켓팅 시위했던 걸 기억하고 있는데 25년 여기서 잠깐 좀 우리 변호사님께서 서울대 우조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 교수 예, 요건 조금 우리가 좀 이제 인식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조교는 피해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피해자 이렇게 용어를 쓰는지 해서 서울대학교 신교수 사건이 맞습니다. 그죠? 예. 저는 실망이에요. 두 분 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우조교 사건이 아니라 신 교수 작은 단어 하나에도 이 그죠. 관점이 또 묻어 있을 수 소장님께 있네요. 더더욱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배울 점이 굉장히 많으신 분 같아요. 하여튼 평가를 해보면 25년 지났지만 여전히 제도가 탁 우리 실생활에 이게 규범이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콕 집어서 저는 현 고평법에서 조금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작년 2017년 11월 크게 많이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성희롱 가해자, 직접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처벌이 아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커야 된다. 행정벌이 아니라 형벌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거고 형벌로 올리자 이거죠. 그 당사자 그다음에 사업주에 대한 책임도 강화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뭐 양벌 규정을 두든지 아니면 행정벌을 강화하든지 해야 된다는 것이 아마 오늘 우리 얘기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왜 1,000만 원이지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또 나머지 하나는 교육인데 지금 성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좀 나아졌더라고요. 초등학교 그 이전에 유치원부터 어떤 상대방의 신체 그다음에 성적 결정권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인드를 어릴 때부터 좀 키우는 쪽으로 제도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저희가 오늘 직장 내 성범죄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또 들어봤고 또 두 분이 또 여러 가지 뭐 제도적인 보완할 방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던가 아니면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미안하다. 사과하고 인정하고 다시 좀 반복하지 않는다면 성범죄 갑질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요.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은 성범죄에 대한 우리 직장인들 또 국민들의 인식이 그 예전에 비해서 조금 이제 다소 나아지고 있다라는 점은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기업의 대처가 여전히 이 인식의 변화를 못 쫓아가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냥 이 기업들이 돈벌이에만 너무 눈멀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런 성범죄 기업들은 정말 그냥 예전에 그냥 지구를 떠나거라. 이건 이런 기업들은 없어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사회적 이슈를 우리가 논의해봤는데요. 이 시간에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두 분 멋지게 차려입고 오셨는데
다음부터는 그냥 수수하게 오셔도 된다는 말씀을. 부담되시나요? 너무 이렇게 저희 외모가? 소장님 오늘 뭐 있어 보여요. 비주얼 방송이 아니니까 네. 목소리만 좀 다듬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여줄 수만 있다면. 네. 네. 다음에 저희가 뭐 가능하면 보이는 라디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좋은 이야기 또 함께 해주신 김영동 변호사님, 박덕수 소장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내, 최저임금 위반 및 탈법행위 신고센터, 전화 1566에 2020 1566에 2020. 세상의 모든 꼼수를 되찾는 그날까지.